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지식횡단의 하루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도 신문지상에서 혹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와 머스크가 정치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도 뭐 SNS를 통해서 서로 비판하고 이런 거는 있었지만은 지금은 아예 머스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메리카 파티라고 하는 아메리칸 신당, 아메리카 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전쟁을 벌이겠다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뭐 트럼프의 OBBBA라고 일컬어지는 즉 하나의 매우 크고 아름다운 세금 법안이라고 하는 일명 감세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머스크의 비판적이고 반대적인 그런 입장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머스크가 아메리칸 파티라고 하는 신당을 제3의 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트럼프와 머스크의 이러한 전쟁의 뒷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원인과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향후 자산 시장이나 투자 시장에서의 미래 전망은 어떠한지 그리고 역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는 암호화폐 시장이 받을 충격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파이코인과 XRP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동료 파이오니어로서 그 다음에 뭐 고래까지는 아니어도 파이코인의 새끼 고래로서 참치로서 항상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제 지인들, 친척들, 가족들한테도 뭐 생일 때나 기념일 때 같은데 주로 코인을 선물을 많이 줘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분들한테도 코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해라! 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저는 선물을 주로 주거든요. 예, 제가 오늘 이 영상 들으신 분들에게 파이코인의 새끼 고래로서 그리고 참치로서 그 다음에 파이오니어로서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게 된 인연을 가지신 분들에게 무료 증정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요걸 계기로 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로 잡으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의미로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제가 지금 안내해 드리는 방법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코인 무료 증정해 드리는 거 옵션도 있고 순율 98%의 이 암호화폐 투자할 때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해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투자 전략을 담은 안내책자 보내드릴 거고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6개월 동안 취임한 이후에 카드 돌려막기를 해왔다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릴 세 페이지의 이 내용은 트럼프가 그동안 해온 일이고요. 재정적인 측면에서 해온 일이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비판을 하는 거겠죠.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아메리카 파티라고 하는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럼 도대체 6개월간 카드 돌려막기를 해왔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국채는 36.2조 달러입니다. 매년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될 이자는 약 9천억 달러. 죄송합니다. 여기가 억입니다. 억. 네. 예, 억이라는 게 추가가 돼야 되겠죠. 즉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200조. 그러니까 매년 1200조를 갚아야 되는데 국방비도 약 1200조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작년부터 처음으로 미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연 이자 부담 금액이 국방비를 초월했습니다. 예. 이거는 미 정부 예산의 약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미 정부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3분의 1은 이자 부담, 이자 내는 거고요. 3분의 1은 국방비 내는 거고요. 그 나머지 3분의 1로 이제 조달이 되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상반기에 지금 지난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로 2025년 들어와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재정 적자 수준, 경상수지 적자는 약 1조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1조 달러의 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채권을 발행하지 않았어요. 희한하죠? 보통 채권을 발행해서 이걸 구조화해야죠. 근데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공무원 연기금에서 5,400억 달러를 빌렸어요. 이게 되게 비쌉니다. 보통 지금 미국의 이자 4.3%, 4.5% 동결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연기금 이걸 빌려오는 거는 7%짜리예요.
즉 3%를 더 손해보면서까지 해서 공무원 연기금에 남아있는 잔존 금액의 거의 99.9%를 다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기금 에서 빼서 쓸 수 있는 모든 한도를 다 빼서 쓴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무부에 일반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연방정부나 지방정부의 관계 속에서 재무부가 이제 일반 경상비로 이렇게 지급하고 이럴 때 쓰는 계좌인데 그걸 TGA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도 무려 4,700억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약 1조 1천억 달러 정도를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카드 돌려막기, 그러니까 빚을 빚으로 막는 거죠. 그것도 정부 내에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카드 돌려막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겉보기에는 우리의 장기 채권, 미국의 장기 채권 이자를 4.3% 이내로 방언을 한 거죠. 그렇지만 겉보기에만 이런 거지.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은 공무원 연기금 한도 이제 없어요. 더 이상 빌릴 데가 없고요. TGA 재무부 일반 계좌도 남아있는 게 3,600달러인데요. 억 달러인데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계속 매달 1,600억 달러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쓴다 해도 2달이에요. 2달. 그러니까 한계에 봉착한 거야. 이제는 이걸로 뺏어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전반기에 한 1조 정도, 하반기에 1조, 그러니까 각각 1조 1천억 정도 해서 하반기에 약 2조 2천억 달러의 채권 발행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왜? 이렇게 돌려막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상반기는 그걸로 버텼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돼요. 지금 보십시오. 잔고 없어요. 잔고. 예. 앵꼬 난 거예요. 속된 말로. 그래서 채권 발행이 필요하됐습니다. 그럼 채권을 최소한 2조 2천억 달러 지금 발행을 해야 돼요. 2조 2천억 달러. 여기 보십시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에 이게 풀리면 채권 이자가 급등을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2023년 요때를 보면 이때 1조 달러를 바이든 정부 때 채권 이게 발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당시 5월 달에 2023년 5월 달에 3.4%였던 채권 이자가 5개월 만에 즉 2023년 10월에 5.0%로 급등을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거는 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는데 미국의 재정적 건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미국 친구들이 잡고 있는 그 가이드 있습니다. 넣으면 안 되는 선이 바로 위험선 1차가 채권이자가 4.5% 됐을 때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지키려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엔 5.0% 이거 꼭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얘네들이 미국 애들이 잡고 있는 재정 건전성, 채권 발행의 어떤 채권 이자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4.3%예요. 그러면 전에는 1조 달러만 해도 몇 프로가 올랐습니까? 1.6%가 올랐는데 2조 2천억 달러가 한다면 얼마가 오를까요? 제가 볼 때는 5%? 아유, 5% 지킬 수, 제가 볼 때 최소 6%다. 6%까지 뛴다. 이거는 뭡니까?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달러 자산, 달러가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경고등이 두 번째로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미국의 재정이 달러가 위험 지경에 빠진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기존에 이런 미국의 국채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카드 돌려막기를 해왔다는 건 그러면서 하반기에 더 큰 문제가 돼버린 거죠.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게 그럼 대안이 있는가? 지금 실세 재무장관이라 할 수 있는 베센트가 은행의 SLR 규제를 철폐하는 걸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거의 고려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SLR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본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을 갖추는 것에 대한 제도적 규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철폐하겠다는 거예요. 철폐해서 왜 철폐하느냐? 지금 문제가 되는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에 2조 2천억 달러의 미국 채권이 풀릴 거예요. 발행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 이자가 막 뛰는 거를 막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은행이 이 채권을 사라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은행의 이 SLR 즉 자기 자본 비율을 더 낮게 해준다 해도 규제를 상당 부분 철폐한다 해도 어차피 은행은 미국 국채 시장에서 7%밖에 안 돼요.
이 규제를 철폐해도 이게 2배 정도 된다 해도 14%? 그러니까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단기간 내에 2조 2천억 달러의 미국 채권이 시장에 나오는 거를 소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 근데 하긴 할 거예요. 예. 대안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근데 보세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스태그플레이션 논쟁이 있어요. 물론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상시적으로 지금 미국의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언제든지 이행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개를 끄덕이지만 중요한 건 보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SLR 규제를 철폐했어요. 그래서 은행이 막 그런 자산들을 사들인다고 해봐요. 그러면 은행이 일반 민간 시장에 대출할 것이 없어지겠죠. 그 시가 마르겠죠. 그러면 민간 시장에 대한 금융 신용이 됐건 담보가 됐건 그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민간 경기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대안은 되지 않지만 할 거예요. 왜?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국채를 매입하는 거. 지금 현재도 테더나 USDC, 서클 이런 애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약 20여 개의 주요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현재 약 시장 규모가 2,300억 달러 규모입니다. 택도 없죠? 이게 뭐 갑자기 이 하반기 6개월 내에 뭐 10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 우리가 지금 예상할 때 국채 발행 횟수가 2조 2천억 달러,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한다 해도. 시간도 부족하고 시장 규모도 아직은 역부족이다. 예. 대안이 있는가?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요거는 원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문제지만 뭐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투자 존. 자, 그렇다면 하반기에 미국 국채 이자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겠죠? 그렇죠? 2조 2천억 달러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미국 채권이 시장에 나올 거예요. 발행되어서.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를 갑자기 누가 사줄 수 있어요? 갑자기 영웅이 나타나서 막 이걸 사줍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국채가 막 많이 돌아다니니까 시장에. 이자가 급등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4.3%로 관리 어느 정도 되고 있었는데 이거 5%가 뭡니까? 5%못 지킬 것 같은데요? 6%까지 뛸 거예요. 자, 이랬을 때 하반기에 미 국채를 보유하는 것이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겠다. 예, 요거는 이제 뭐 우리 암호화폐랑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도 요 얘기를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의 보너스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냐? 여기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대안은 없다.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 보세요. 지금 재정 적자가 나고 있어요. 돈이 없어. 나라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감세 법안을 강행을 한다? 너 미쳤니? So mad. 너무 미친 짓인 거죠. 지금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하물며 같은 당 공화당에서도 처음에는 10명이 찬성하지 않았고요. 2명은 반대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막 트럼프가 가서 울며 불며 그래서 겨우 통과는 됐는데 공화당 내에서도 거의 10% 이상 되는 사람들, 10몇 프로 되는 사람들이 이거를 반대했다고요. 왜? 보세요. 우리 보셨잖아요. 지금 나라가 돈이 없어서 해대게되고 언제 디폴트 될지 모르는데 거기다 대놓고 세금을 줄여요? 뒤에서 보겠지만 연 기준으로 4천억 달러에서 약 6천억 달러 정도의 세금이 덜 들어와요.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 그리고 특히 일론 머스크는 이거는 미친 짓이다. 나라를 좀먹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코인 무료 증정해드리는 거 옵션도 있고 수익률 98%에 이 암호화폐 투자할 때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해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투자 전략을 담은 안내책자 보내드릴 거고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제 동영상 화면 아래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코인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세 번째 페이지. 자, 즉 뭐냐면은 재정적자 불길 그냥 그 자체로 봐도 해결하기 힘든 재정적자 불길에 감세라고 하는 휘발유를 지금 트럼프가 뿌린 게 아니냐라고들 다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강해서 상원을 통과했죠. 이거 OBBBA라고 해요. 즉 뭐냐? 이게 감세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적자인데 웬 감세? 이거죠. 그래서 OBBBA가 뭐냐면 뭐의 약자냐면 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 그러니까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세금 법안이에요. 즉 뭐냐? 아름답고 크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감세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아름답고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최소예요. 최소 매년 4천억 달러의 세금이 덜 거쳐요. 보통 얘기는 4천억에서 6천억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매년 재정 적자가 2조 달러 정도예요. 최소.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뭐가 되는 겁니까? 4천억에서 6천억 달러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길에다가 휘발유 붓는 거죠. 왜 이렇게 감세하느냐? 첫째, 중산층 서민층의 의료보험 및 신용핀 지원비를 폐지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게 무슨 뭐 재정의 효율화를 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이걸로 폐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중상층과 서민층의 구매력이 하락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만다 여러 가지 논쟁 중인데 경기 침체가 더 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되게 많지만 지금 대표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에 관련된 지원을 종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백만 개 일자리가 증발할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회적 구매력이 하락을 하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 뭘 만들어도 사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도 힘들어지고 서민들은 당연히 힘들어지고요. 지금 제목은 멋집니다. 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세금 법안이라고 하는 게 말과 달리 이게 미국을 지옥불로 밀어넣는 그런 법안이 될 수도 있다고 일론 머스크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만두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래서 일론 머스크가 아메리카 파티라고 하는 아메리카 당이라고 하는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 크고 아름다운 이 세금 법안 그냥 감세안이죠. 감세안에 대한 머스크의 비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머스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트럼프 재임 4년간 자, 매년 2조 달러라고 했죠. 재정 적자가. 곱하기 4하면 뭐예요? 8조 달러죠. 자, 8조 달러의 재정 적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어때요? 아까 제가 봤죠? 매년 4천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재정이. 그럼 어떻습니까? 4년 동안 4 곱하기 평균 잡아서 5천억 달러 하면 2조 달러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4년 후에 국가 부채가 지금 현재 36조 2달러인데 10조 달러 해서 46조 달러가 된다는 거. 이거는 못 버틴다는 거죠. 머스크가 볼 때. 왜 이렇게 될 것이 뻔한 이런 식의 감세를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머스크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자 비용이 얼마나 그랬어요? 8,800억 달러. 약 9천억 달러. 그러니까 1,200조예요. 근데 4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늘어나니까 1조 400억 달러. 1조 4억 달러예요. 이자가. 그럼 얼마입니까? 1,900조 원, 2,000조 원이에요. 국방비는 얼마예요? 올해 9천억 달러, 1,200조 원 이미 돌파했죠. 2024년에 이미 했는데 이제 돌파가 아니라 1,900조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트럼프가 이제 그만둘 때 이렇게 망쳐놓고 지는 이제 간다 이거죠. 그래서 국가 디폴트가 예상된다. 그건 옛날에 로마 제국처럼. 로마가 사실은 디폴트로 망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머스크는 국가 디폴트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감세를 하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축소했어요.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 지방정부 부채가 급등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거는 아까 제가 이어서 46조 달러가 된다고 했죠. 4년 후에 36조에서 46조 달러. 여기에 지방정부가 약 4년 동안 4조 달러만
많아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4.6조 달러가 아니라 50조 달러가 된다는 거예요. 50조 달러.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거예요. 요걸 냈을 때 1900조인데 2000조 넘어간다고요. 이자. 그러면 미국이 이거 감당 못해요. 예. 그래서 머스크는 뭐라 그러냐면 이 OBBBA 이 망할 놈의 감세안 때문에 미국이 몰락한다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양당 민주당, 공화당의 이 구조로는 이거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3당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아메리카 파티, 즉 아메리카당의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은요, 미국에 비해서 더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네오나치즘이라고 하죠. 구구. 글쎄 구구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데 어쨌든 네오나치즘을 막기 위해서 전통적인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지금 거의 10년 이상 연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연정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네오나치즘도 이 연정에 대한 공격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연정 자체가 대단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지금 미국처럼 정치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럽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정치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볼 때 트럼프주의는 기존의 미국의 공화당주의, 즉 그냥 보수주의죠. 보수주의.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리버럴리즘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의적 정당이죠, 사실은. 진보당이라기보다는 일부의 진보를 포함한 자유주의 정당인데 어쨌든 트럼프주의는 기존의 공화당주의에 유럽의 네오나치즘, 이것도 오타네요. 네오나치즘의 융합의 결과다라고 보통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럽은 네오나치즘, 미국은 트럼프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이유, 그 어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이 공동화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 라이브를 계속 오신분이라고 한다면 아실 텐데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에는 인건비도 필요하고 지대, 즉 땅값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유럽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순서적으로 보면 제조업이 세계 제조업, 세계 공장 역할을 하다가 제조업이 발달하면 할수록 임금이 비싸지고 지대가 뜁니다. 땅값이. 그러다 보면은 이 제조업이 어디로 가겠어요? 더 싼 임금, 더 싼 지대, 더 싼 땅값을 찾아서 제2세계, 제3세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일본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왔다가 또 우리나라도 요즘 점점 제조업이 공동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에 갔다가 또 중국도 일부 제조업은 베트남으로 가지 않습니까? 인도로 가기도 하고 태국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조업의 구조적 속성상 발달하면 할수록 임금이 올라가고 지대가 올라가면서 점점 공동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어떤 집단이나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성격이에요. 그럼 여기에 발맞추어서 또 다른 형태의 대안을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유럽 같은 게 어땠습니까? 3D 업종의 외노자들, 외국 노동자들이나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얘네들 때문에 그런다. 그냥 원래 제조업이 발달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얘네들 때문에 그런다라고 희생양을 삼으면서 이러한 식의 어떤 희생양을 삼고자 하는 대중 심리를 정치화해서 이런 네오나치즘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래서 유럽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것이 미국에 수입돼서 트럼프주의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가 된 건데 단 트럼프주의의 차별성 유럽과 다른 거는 유럽은 제조업을 포기했어요. 근데 트럼프는 어떻습니까? 트럼프주의는 미국이 세계 금융을 달러를 통해서 금융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을 다시 미국 내에서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면서 지금 관세 전쟁을 벌여왔던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절대 불가능하죠. 다시 돌아올 리가 없습니다. 관세를 500% 1000% 때려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건데 지금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아메리칸 파티 제3정당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유럽 같은 대연정 보수랑 진보가 합쳐서 네오나치즘을 이거 계속 오타였네요. 네오나치즘을 막아내는 그런 구도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랬을 때 머스크는 처음에 이 트럼프의 감세안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 10명이 기권을 하고 3명이 반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치 공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상을 하는 거죠. 공화당에서 한 두세 명,
민주당 및 중도 성향 한 7, 8명 해서 하면 캐스팅 보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는 이런 트럼프주의가 갖고 있는 미국을 그러니까 머스크 입장에서 봤을 때 트럼프주의가 갖고 있는 미국을 붕괴시킬 만한 요소들, 법안들을 7, 8명, 민주당 중도 성향 7, 8명, 공화당 2, 3명을 합치는 그런 제3의 정당을 만든다면 캐스팅 보드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수계선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이 부분이 얼마나 성공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에 탄력을 주느냐 아니면 역시나 많으냐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재정 적자, 금융 혼란이 막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머스크의 어떤 이런 행보와 발언이 힘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어쨌든 좀 혼란은 있어도 일단은 트럼프나 트럼프 주위에 있는 엘리트들의 생각대로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머스크가 생각하는 정치적 행보, 머스크의 발언은 아마 별로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의 시금석이 되는 게 뭐냐? 당장은 요 OBBBA 법안에 의해서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 이 부분이 이제 시금석이 될 걸로 보이고요. 일단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엔 제3당 운동이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 정치적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시도를 했었지만 결국은 실패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선거법 제도 자체가 승자 독식이에요. 그러니까 10%나 20%라도 가지면 그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볼 만한데 승자 독식이잖아요. 그 선거인단을 이긴 사람이 단 1%라도 이긴 사람이 다 먹어버리니까 그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제3정당이 쓰기가 우리나라도 힘들지만 유럽보다 힘든 것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어떤 한계도 있기 때문에 요 시금석이라고 말씀드린 요 부분이 머스크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승자독식이라고 하는 제도적 벽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트럼프, 그 다음에 머스크의 이 전쟁이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되게 심각한 변수라고 보는데요.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하반기에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가 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변수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뭐 내년, 내후년은 몰라도 당장 봤을 때 이게 큰 핵심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하반기를 예상할 때 가장 우리가 거시경제 차원에서 봤던 게 뭐냐면 글로벌 M2 통화량이 엄청나게 40몇 년 만에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 그 다음에 지난번 6월 말에 페드의 점도표를 보니 금리에 관련된 점도표를 보니 하반기에 최소한 한 번, 일반적으로 2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사항들을 보면서 뭐 암호화폐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자산시장이 좀 하반기에 괜찮다. 괜찮다 정도가 아니라 되게 폭등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봤던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이 트럼프의 요 통과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어쨌든 이 OBBBA법 즉 감세법 이 감세법이 겨우 통과가 되면서 이것이 또 새로운 변수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되면서 이제 2,200억 달러 국채가 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거든요. 이렇게 된 거고 이랬을 때 자, 이렇게 국채가 발행된다면 어떻습니까? 시장에 미국 국채가 막 나온다면 국채 금리가 인상이 되겠죠. 왜냐하면 사주는 사람이 그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는 사람은 그 수력이 뭐 한계가 있는데 일정한데 발행량이 많아졌다. 그러면 이제 다 못 사주니까 어때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페드의 점도표를 통해서 하반기에 금리 인하 2번 정도 대부분 예상했던 저희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도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일거에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정반대의 분위기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국채 금리가 인상되니까. 기준금리가 인상의 압박을 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주식시장 특히 성장주, 기술주 당연히 하락하겠죠. 그 다음에
금리가 상승하니까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 당연히 하락하겠죠. 또 뭡니까? 금리가 상승하니까 경기 침체되면서 소비자 중심의 기업들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물론 금융주는 올라간다기보다는 선방을 하겠죠. 이런 식의 그 주식시장 같은 1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게 단기적으로는 불안정성이 증가되겠죠. 아무래도 막 국채금리 올라가고 금리 상승 압박받고 막 주식시장 막 불안정성이 커지고 하락의 압박을 받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암호화폐 또한 시장의 불안성이 증가하겠지만 단 주식과는 다른 암호화폐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주식과는 다른 암호화폐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정보에 대한 신뢰 하락이 오히려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통은 그랬어요. 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어떻습니까? 낙스닥과 함께 가요. 일반적일 때, 안정적일 때는.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식의 불안하고 위기가 온다. 막 미국의 국채금리가 장이 10년물 국채금리가 막 4.5% 뚫고 5% 뚫고 막 이렇게 간다. 그래서 막 불안해진다. 금융시장도 불안해지고 세계 경제도 불안해지고 달러 어떤 시스템도 불안해지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금과 함께 가요. 네, 이런 좀 이중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암호화폐는 이중성이 있어요. 나스닥과 같은 일반 자산시장, 투자시장과 같은 성격도 있으면서 금과 같은 대체 자산, 대안자산가, 뭐 금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금과 똑같진 않지만 한 절반 정도 규모 그 수준의 대체 자산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된다 해도. 근데 이 부분이 막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고 우리들이 원래 예상했던 대로 금리 인하 두 번째 막 이렇게 간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폭등할 확률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파이코인 투자 전략 뭐 이게 뭐 하루 사이 일주일 사이 크게 변하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알트 시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지배력 아직 63, 64, 65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지배력이 70대를 찍고 내려올 때 그때가 바로 알트코인의 시장이 시작된다. 그때 파이코인 등등 XRP 등등이 이제 뛰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MT 통화량이 6개월간 10조 달러 증가했었어요. 돈이 많이 풀렸죠. 43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폭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 마찬가지로 본 것처럼 페드의 점도표를 보았을 때 7월 혹은 9월에 1차, 9월 혹은 11월, 12월에 2차 금리 인하가 여전히 유력한데 말씀드렸잖아요. 대량 하반기 채권 발행, 미국 국채 발행에 변수가 있다. 그래서 금리가 우리 예상대로 인하가 될 거냐, 요 변수가 새로 생기면서 인상될 거냐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10년물 미국 채권 이자를 항상 모니터링 하면서 타이밍이나 전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는 확실히 유지하고요. 상황을 보시면 확대 매수도 가능하다. 워낙 지금 싸기 때문에. 그 다음에 7월, 12월 하반기 폭등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하지만 금리 인하냐 인상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10년물 채권 이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파이코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정리하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코인 무료 증정해드리는 거 옵션도 있고 수익률 98%에 이 암호화폐 투자할 때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해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투자 전략을 담은 안내책자 보내드릴 거고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제 동영상 화면 아래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코인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